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취준답.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강영규 대표님, 임기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랑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꽃미남 토론원 천하건 학생,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재현 씨, 네. 책 좋아하세요? 저는 1년에 10권 이상 읽습니다. 오, 정말요? 네,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어떤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요? 시집과 에세이를 많이 읽습니다. 네네네. 잘 읽죠? 예. 금방 읽을 수 있는 거. 짧은 저 거.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장난이에요. 네네. 언제부턴가 서점에 네. 인문학 열풍이 불더라고요. 아. 인구론, 문송하다, 뭐 문송하다. 이런 말로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인문계는 취업이 네. 안 되지만 최근에 전체적으로 인문학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 건가요? 헤럴드 경제가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 도서관에 5년간의 도서 대출 목록을 조사한 결과 네. 모든 대학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도서 대출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늘어난 동국대의 경우에 2011년의 경우 6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16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 열풍이 취업 시장에도 불고 있다고요? 최근에는 뭐 현대, LG, 삼성뿐 아니라 CJ 같은 데서도 네. 이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 시험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금융권 하면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인문하고. 그런데 심지어는 금융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은행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 인문학 서적을 줘요. 지정을 해주고 이제 학생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읽고 오면 토론을 시킨다든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본인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게 하는 이런 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 평가가 중요해진 이유가 좀 뭘까요? 자, 과거에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트였잖아요. 네. 또 한 분야에서 깊숙이 알고 있는 전문가를 원했다면 네. 이제는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라서 제너럴리스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융합으로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폭넓은 시야 그리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적 소양 평가 알듯 말듯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제 맞아요. 공채가 한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맞아요. 우리 취준생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참 고민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 평가에 대한 모든 것을 핫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인문학과 취업. 첫 번째 키워드 스티브 잡스. 야,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철학 전공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오, 네, 맞아요. 맞죠. 이게 네. 스티브 잡스랑 되게 유명하신 분 한 분 더가 그 페이스북 만드신 분 마크 주커버그도 네. 이과가 아니었대요. 문과였대요. 그쵸. 예,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 싶네요 지금. 진짜 참 똑똑해요. 네. 고마워요. 자, 예. 스티브 잡스와 인문학 무슨 상관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스티브 잡스 하면 또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 애플 디자인을 네네.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네. 동양의 서해, 오. 서해에 심취해가지고 맞아요. 우리 동양적인 어떤 사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했는데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우리 민지 학생. 네. 스티브 잡스 왜 나온 건가요? 네,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를 하면서 전 세계 기업 CEO들한테 인문학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네네.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를 플라톤, 호메로스, 카프카와 같은 인문 고전이 애플을 만든 힘이다 라고 하면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저희 어깨에 스펙을 하나 더 얹어주신 그런 분이죠.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아이패드를 선보이는 그런 획기적인 자리에서 잡스는 애플은 리버럴 아츠, 즉 리버럴 아츠 학문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요새 서양에서. 그래서 기술과 교양의 교차로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만큼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마저 중시하신 분입니다. 네. 평가의 핵으로 자리매김한 인문학적 소양 평가. 네. 두 번째 키워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취업과 인문학 두 번째 키워드. 과연 세종대왕. 세종대왕.
세종대왕. 정말 궁금하네요, 이거. 우리들은 다 나오고 네. 있는. 그러게요. 예, 그렇네요. 저도 인문학이라는 것의 그 근본은 약간 문화 있고 문화의 근본은 약간 글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글자가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어요. 너무 세상에 내가 나도 모르게 머리에서 막 생각나는데 이게 막 그래 미안해. 이 인문학이 나오니까 물 만난 고기 같아요, 오늘. 네. 저도 모르게 이게 나오네요, 이게. 자, 과연 무슨 의미일지 우리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낙원 학생. 네, 뭔가요? 제가 두 대표님께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종대왕이 과거 시험 때 출제하셨던 네.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별법을 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대표님이시라면 어떻게 네.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영양 면접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조와 영양 면접. 꼬리에 꼬리를 물은 면접을 통해서 네네네. 진실성도 파악하고 이 네. 사람이 진짜 그러한 경험에서 무엇을 복합적으로 사고했는지를 평가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전하, 네. 현명한 사람은 취준진담을 자주 보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취준진담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현명한 하겠습니다. 사람. 네. 자, 마음에 드셨습니까, 우리 낙원 학생? 이 문제가 실제로 2014년 상반기에 현대차 그룹에서 나왔던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탈락일 것 같아요. 문제의 답을 통해서 지원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건데요. 네. 이 외에도 현대차 그룹 역사 에세이 시험에서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미국 탄생의 토대인지 아니면 원주민 약탈인지에 대한 견해를 쓰라는 문제도 있었고 네. 삼성 직무시험 한국사 영역에서는 네네. 삼국시대 흐름, 정약용과 흥성대원군의 업적을 묻는 문제, 분서갱유, 아편정쟁 등 중국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묻는 문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거는 사실상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라기보다는 그 암기 소양인 것 같은데 먼저 암기를 하고 역사를 기억해야 좀 답을 쓸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두 학생들은 역사에 대해서 좀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 우리나라의 역사부터 미국, 중국의 세계사까지 좀 가능한가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 공부는 많이 했는데 네. 세계사 부분은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실했어요? 우리나라는 몇 년 전까지 확실히 했었습니다. 가보개혁 몇 년도? 1800 1800이요? 1800이요? 땡. 1900입니다. 네. 아, 우리나라가 확실히 했다더니 어떻게 된 걸까요? 고려대가 지금 까먹었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세종대왕 문제나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의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좀 눈에 띌 수 있는 답변이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강용구 대표님, 모범 답안 어떤 게 있을까요?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오. 네, 다만 가치관과 역사 지식이 포인트인데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기술하고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고 그리고 신대륙에 대한 구원이라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원주민 측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약탈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토론 면접이나 글을 쓸 때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기법으로 PREP, 프랩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P, 포인트,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점을 먼저 서두에 짧게 두세 줄 정도로 주장을 한다. 그리고 R, 리즌이나 이그젬플, 그에 따른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나 예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첫째, 둘째, 셋째로 해서 짧게 한 10줄 정도에서 12줄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처음 머리에서 주장했던 포인트, 리인포스트 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방식으로 쓴다면 좀 더 짧게 본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들이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취준생들 꼭 기억했다가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취업과 인문학 세 번째 키워드. 과연 벼락치기. 벼락치기. 이거 왠지 모르게 약간 감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표님? 요즘 어쩔 수 없잖아요. 딱 닥치면 하는 수밖에. 그렇죠, 그렇죠. 인생의 네. 벼락치기인데. 자, 인문학도 뭐 벼락치기를 하듯이 공부를 한다. 그냥 이런 외우는 내용일까요? 건가요? 예, 뭘까요? 궁금한데 강효 대표님 네. 어떤 뜻인가요? 두 분 혹시 네. 이 공부하실 때 시험 공부하실 때 벼락치기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시죠. 저는 늘 벼락치기. 늘 벼락치기입니까? 그랬군요. 우리 민작 효과가 씨는 있었나 봐요. 그랬나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저는 항상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효과가 있었나 봐요. 네.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도 벼락치기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인문학적 서적 60권을 요약해 놓은 책을 재빠르게 읽는다든지 네, 또 와. 60권. 60권을 이제 요약해서 요약본을 읽는 거죠. 그리고 또
답변을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식 그 공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인문학적 소양을 보려고 한 건데 암기를 잘한 친구만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환경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되면 벼락치기로 공부한 친구들이 뭐 시험에 붙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네. 사실 네. 이렇게 되면 시험을 잘 보는 친구를 뽑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능력이 있는 친구를 뽑는 게 네.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채용 제도도 사실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과거처럼 시험을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면 인턴처럼 우리가 이제 인턴 제도를 많이 그 기업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턴처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하고 네.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뭐 인문학적 소양이나 통찰력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면 그 친구들이 바로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해보고 그 부분에서 능력이 뛰어나면 채용을 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채용 제도 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과거의 인성 면접으로는 지원자가 숨기고 있는 속내, 자질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직접 일을 시켜보고 일을 하면서 이 지원자가 과연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관찰하는 기법으로 이제 채용 제도가 변화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면접 기법들이 이제 다 다변화될 수 있고 또한 기업도 심층적으로 지원자들을 보고자 하니까 지원자들 또한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적 소양 평가에 대한 핫 키워드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하반기 공채 D-3개월 인문학적 소양 쌓기 대 취업 5종 세트 완성입니다. 그렇죠. 이 하반기 공채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무엇을 집중도 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 같네요. 네, 이와 관련해서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게요. 네. 공대의 꽃 여자 대학생입니다. 야하. 올 상반기 한 자동차 회사에 입사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요. 몽골 제국과 로마 제국의 발전 사례가 땡땡차에 시사하는 점? 몽골은 몽골이고 로마는 로마고 땡땡차는 땡땡차지. 모르겠다. 야, 그 정도로 땅이 꺼지겠냐? 지금 잘 쳤니? 로마 제국, 몽골 제국이 발전해서 나는 망했어. 푹푹 주저앉았어. 뭐래? 이거 너 인문학의 인자도 모르더니 정말 이렇게 망했구나. 야, 나 억울해. 야, 내가 영어에 중국어에 아르바이트에 인터넷 해외 봉사에 국내 봉사에 있는 스펙 없는 스펙 다 끌어모았는데 로마랑 몽골 때문에 무너졌어. 내가 그래서 평소에 인문학 공부 좀 많이 하랬잖아. 야, 나 공대생이야. 우리과 공부하기도 머리 박 터진다고. 로마 제국 시대 사니 너는 지금 무슨 기원전 27년 전에 사는 얘기니? 문제는 통찰력이란 말이야. 자동차를 만들든 냉장고를 만들든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다른 스펙 쌓는 거 그만하고 당장 인문학 공부하세요. 스펙 쌉 탔느냐 인문학과 담 쌓은 저. 이번 여름방학 인문학과의 탑쌓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저 문제 봤으면 인사 담당자님께 편지 한 통 썼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 교수님께 편지 쓰던 것처럼 정말 속상해서 이게. 네, 예, 인문학적 아이고, 소양 너무 어렵습니다. 평가의 문제 난이도도 좀 상당한 네, 것 같아요. 그쵸. 우선은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필요하니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 평가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해야 하나 아니면 얼마나 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그런 고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토론을 듣기 전에는 일단 낙원 학생이 주장하는 그 취업 5종 세트가 뭔지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취업 5종 세트라는 네. 것은 인턴, 봉사활동, 어학, 해외 경험, 그리고 자격증입니다. 취준생들에게는 기본 스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주석 선물 세트 같네. 네, 100일 정도 남은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하면 알뜰하고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취준생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TV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 소양 쌓기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인문학 소양 쌓기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펙은 소모품입니다. 네. 고등학교 입시 생각하시나요? 그때 중학교 때 쌓았던 스펙 쓰고 버렸죠. 대학 입시 생각나시나요? 고등학교 때 쌓았던 스펙 버렸습니다. 지금 쌓은 스펙도 결국 한 번 쓰고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문학적 소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사람의 자산입니다.
인문학적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것들을 포괄하죠. 철학, 역사, 종교, 인문, 정치, 예술, 심리학 등등 이렇게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또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하는 만큼 사람에게 좋은 훌륭한 자산을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로 글쓰기. 단순히 근거만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글의 퀄리티와 이음매 그리고 완성도를 훌륭하게 높여줍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의 소양. 말하기 스피치 실력과 말하기의 플루언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잡아주고요. 마지막으로 대화. 클라이언트들과 만나야 하는 기업가들 입장에서 대화의 수준 자체를 끌어올려줍니다. 이 1, 2, 3번 제가 제시해드린 인문학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들 무엇이죠?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따라서 인문학적 소양은 그 무엇보다 취준생에게 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 1분 발언부터 벌써 설득 당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말을 잘해서 진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게 자, 이번에는 말입니다. 취업 5종 세트 완성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란 단기간 동안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다. 여기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의미하는 바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사, 문학 등의 진짜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것이 과연 방학이라는 단기 기간 동안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정말 기본적인 단계만 공부하려고 해도 몇 달은 걸리는데 진짜 인문학적 소양을 방학 동안 쌓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로 이 인문학적 소양이란 기업의 입사 시험에 나오는 인문학적 문제를 준비한다라고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순간 방금 민지 학생이 말했던 스펙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 투자해야 될 어떤 스펙에 투자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인문학적 소양이 아니라 아까 취업 5종 세트로 말씀드렸던 인턴, 어학, 자격증 같은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방학 동안 인문학적 소양보다는 취업 5종 세트를 완성하는 데 더 몰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취준생들 방학에 뭘 해야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 들으면서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민지 학생부터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스펙이요, 뭐 영어 점수라든지 어학 점수라든지 또는 봉사활동 경력 이런 것들에 조금 높고 낮음은 사실 업무 능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업도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스펙을 가지고 입사한 사람의 아웃풋이 확연히 차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업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하기 그리고 대화 수준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을 감복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수준 그 자체 그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문학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런 업무 능력에 도움이 되는 말하기 실력 그리고 글쓰기 실력 이런 것들이 과연 방학 동안 단기간으로 공채 3개월 전인 지금 시점에 끌어올릴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말하기 기술, 글쓰기 기술 이런 부분은 조금 올릴 수 있겠다만 사실 기술이 있다고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갖춰온 어떤 인문학적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공채 직전에 여름방학 때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방학만 잘 활용해도 정말 많은 책을 볼 수 있거든요. 방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중간고사 끝나면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무려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이 시간에 하루 2시간씩만 봐도 120시간이라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시간에 한 권을 읽는다고 가정하면 무려 12권이라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12권 이상 책 읽는 분 있으세요?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있네요. 10권. 여섯 명이서 그래서 하네요. 이 12권의 책을 읽는다면 정말 많은 지식과 또 이 독서와 함께 사고력도 높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런 시간에 글쓰기와 뭐 인문학적 공부, 아까 시험 문제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책만 읽어도 충분히 사고력과 통찰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게 가능합니다. 강 대표님도 당연히 1년에 12권 이상은 읽으시죠? 읽으십니까? 저는 선생님, 그러시면 진정성이 지금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아들한테 열심히 읽으라고 시키고 이미 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다 쌓으신 분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네. 맞아요. 네. 자, 그 기업 담당자들이 조사를 해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인문학적 소양이 대두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인문학적 소양이 대두되었다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었고 워낙 지원자들이 능력이 다 고만고만하고 어떤 지원자를 뽑을지 모르니까 이왕이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지원자를 뽑아야 되겠다. 근데 인문학적 소양은 언제 판단을 합니까? 먼저 자기소개서로는 판단할 수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성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면접을 통해서 역사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면접 당일날 역사 에세이를 통해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 포인트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 입장에서 다급한 것들은 일단은 서류 필터링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에 준비를 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단기간 내 인문학적 소양은 습득되고 함양되는 게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방학 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적성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시험 서류 통과하고 나서 인적성 준비하잖아요. 그럼 100% 실패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 에세이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평소에 방학 때 시간 있을 때 해야 성공할 수 있지. 만약 서류 학교가 나서 하면 저는 100% 이 부분도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우리 취업 5종 세트가 뭐 인턴 또 자격증, 뭐 어학연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사실 기업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흔하게 하는 어학연수, 또 하나는 봉사활동. 물론 직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거의 불필요한 활동들이에요. 방학 때 이런 활동을 하느니 차라리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게 본인에게도 또 기업의 통과 확률을 높이는 데도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취준생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애당초 그 서류가 통과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서류를 통과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취업 5종 세트가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과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 성과를 단기간 내에 보장할 수 없는 인문학적 소양에 집중하는 것은 그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일 잘한다는 것들에 있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복합적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더 일을 잘하고 더 그런 지원자를 뽑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간을 한정하자면 이제 막 취준생이에요. 취준생이고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면접 가서 대비할 것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는 전투를 치러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일단 들어오는 주먹 막아야잖아요. 주먹 막고 나서 그다음에 무기를 짚든 말든 해야지.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쳐보세요. 표현이 내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흥분이 되네요. 뭐 지금 갑자기 제가 무슨 전쟁터에 와 있는 거 하고 총을 맞을까 두렵습니다.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나훈 학생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게 서류의 준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전공 지식과 직무 능력에다가 이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근거를 보여준다면 분명히 CEO나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기업은 지금 이제 창의성의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 차별화된 사고의 근원이 바로 인문학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인문학에 대한 근거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서류 통과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방학 동안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인문학적 소양 쌓기란 무엇이죠? 독서인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덕원 씨 이렇게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아서 저희 모두의 사실 질문일 거예요. 인문학을 3개월 안에 쌓는 것이 가능하냐? 사실 이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인문학은 숨 쉬는 것처럼 접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항상 책을 읽어야 하고 인문학에 대해서는 이것조차도 인문학인 것 같습니다. 제 가슴에 들어오는 말이네요, 정말. 네, 그렇게 항상 책을 읽고 접하고 항상 사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인문학은 맞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나 5개월의 단기간 안에도 인문학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하나 드릴게요. 서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원이요? 서원이요. 서원이요? 서원. 네, 아니, 흥선대원군이 다 철폐했던 그 서원입니다. 그래요. 네, 조선시대 다 없어진 줄 아셨죠? 네. 아닙니다. 한국에 아직도 있고요. 그 서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대학생들을 몇 개월 동안 모아놓고 네.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시키고 숙식을 주면서
다 같이 인문학 공부를 합니다. 그런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생활이 끝나면 일정 기간 동안 해외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제 친구가 등록을 했던 서원 프로그램은 건명원이라는 서원 프로그램이었고요. 가장 유명한 서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현대차 재단에서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산재단의 아산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산서원의 경우에는 5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요. 다 같이 숙식을 하고 토론하고 철학, 문학, 정치, 종교, 심리학, 예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끝난 다음에 해외 인턴을 갑니다. 건명원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더 짧지만 어쨌든 4, 5개월 정도의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방학 중에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에도 학기 중에 갔고요. 하지만 어쨌든 단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고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인문학적인 소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 합니다. 이거 지금 취업이 당장 공채가 3개월 남은 취준생들 입장에서 그게 과연 매력적인 선택지냐는 것이 저희의 질문입니다. 저도 방금 민지 학생의 사례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해외 인턴십이 탐난다. 저게 좀 그렇게 저게 좀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내가 지금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뭐 서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인문학적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나한테 메리트가 없는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취업 5종 프로그램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간을 쏟느라 비효율적으로 뭐에 집중을 해야지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채 직전 시즌에는 어떤 직무 구조를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특성과 결합시켜서 어떻게 자기소개서 잘 녹여내서 서류를 통과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서원 프로그램이라던가 인문학의 공부를 통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개선하고 그 생각할 시간, 틈을 이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인문학적 소양이 담긴 질문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민지 학생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문학 서적 100권을 읽은 지원자와 토익 단어책 100권을 읽은 지원자. 나는 토익 단어책 100권 읽은 지원자를 선택할 것이다. 질문이 너무 영악하네요. 바로 예안이요. 바로 예안이요. 그럴 수 있다. 아이, 그러시면 안 그렇다, 됩니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거는 선생님께서 먼저 애매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너무 질문이 극단적이잖아요. 토익을 누가 100권을 읽습니까? 100권 읽을 필요 없죠. 3권 정도만 읽으면 마스터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엔 남원 학생 질문해 주세요. 자, 네, 방학 동안 읽은 책 10권이 토익 점수 50점보다 취업에 더 도움이 된다. 훨씬 도움이 된다. 훨씬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훨씬 도움이 된다. 저는 방학 동안에 50권, 10권이요? 1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면 사실 굉장히 잘한 거다. 책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학생들은 제대로 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안 읽는. 책을 제대로만 읽으면요. 사실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사고력과 통찰력을 쌓을 수 있죠. 제대로 저는- 읽다가 이제 보통 이제 속독한 거를 이제 제대로 못 읽은 건가요, 약간?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사람마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속독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네. 충분히 습득하는 분이 있고 또 그쵸, 그렇지 그쵸. 않은 분이 있죠. 맞아요. 자, 이번엔 민지 학생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스펙 5종의 완벽한 지원자. 그런데 인문학적인 소양이 제로예요. 제로다. 너무 극단적인데요. 그래도 뽑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뽑을 수 있다. 예. 좀, 네, 약간 이제 저도 좀- 보시고. 저도 변명을 좀 하자면 이 질문이 너무 극단적이었고요. 자, 우리가 기업에서 모든 사람이 창의력을 필요한 직무만을 뽑지는 않거든요. 네. 때에 따라서는 장치 산업 그리고 시스템 위주의 매뉴얼 위주의 산업이나 또는 업종이라면 단순히 기본적 스펙만을 가진 지원자들도 충분히 쓰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업에서 다 인문학적 소용이 필요하다. 이건 좀 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건 학생.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지만 무스펙 저학점인 지원자가 고스펙 지원자보다 취업에 유리하다.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 충분히 유리할 수 있다. 우리 얘기할 때. 아, 네, 네, 오늘의 운명이신 것 같습니다. 가버렸네요. 분명히 같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서 82.7%가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문학적 소양을 검증할 수만 있다면,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공채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야 할지 아니면 기본 스펙을 완성할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인문학은 생각하기입니다. 철학, 문학, 정치, 종교, 그리고 심리학, 예술 이 많은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깊고 좋은 학문 분야입니다. 3개월의 단순 읽기만이 인문학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깊은 사고와 스스로의 사고와 폭넓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 그 장점은 그 사람 자체에게 오롯이 녹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능력, 말하기, 대화의 수준, 그리고 글쓰기 등등의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펙은 일회성 소모품입니다. 그러나 인문학적 소양은 사람의 자산입니다. 이상 최후 발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대팀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인문학적 소양이 사람의 자산이 되며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공채 직전 마지막 여름방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여름방학에는 취업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취준생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직무 수행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과연 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건 아닐까, 이것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그리고 지금 단기간에 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여 취업 5종 세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기가 완성해 나가는 것이 마지막 여름방학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취업 시장까지 불어온 인문학 열풍과 그에 따른 취준생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확실한 건 취업 시장에서 이 인문학 열풍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는 건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